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브리핑 해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는 올라간답니다. 올라간다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보니까 또 슬슬 망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밑에 구간에서 이 에코프로에 대해서 4만원 중반 구간부터 계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렸죠. 이거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모아서 수익을 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요거 올라갔을 때 단기적인 6만원 중반선에서 이 구간, 그러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 요 구간이 단기적인 저항선이기 때문에 여기 박스를 좀 치면서 움직였다가 돌파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요거 만약에 돌파 못 나오면 다시 밀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앞으로 이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언짢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어떻게 좀 저한테 얘기를 하는지 보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정말로 좀 심한 말로 주식을 당장 때려치시든지 망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거냐면 자, 여러분 이때 상승은요. 이때 상승은 2차 전지가 처음 성장했을 때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섹터가 첫 번째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을 때요. 폭발적인 성장을 했을 때. 그러면 저한테 그러겠죠. 아, 그럼 우리가 2차 두 번째로 폭발적 성장을 하면 더 가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실 텐데 자, 우리가 이때 당시 에코프로는 신고가 영역이죠. 주봉상 봤을 때 위쪽으로 매물대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위쪽으로 뭐가 없어요? 이 매물대에 대한 관점을 봤을 때 매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2, 3만 원 구간부터 어떻게 주가가 위로 쫙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고가기 때문에. 그럼 이런 구간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인 부분이요. 심리. 너도 안 팔고 나도 안 팔면 주가는 올라간다는 심리. 그리고 뭐요? 이때 당시에 2차전지가 너무 큰 붐이 불었기 때문에 모두가 2차전지를 보유하고 모두가 2차전지에 투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도하는 사람들이 자체가 없었단 말이야. 뭐요? 2차전지 짱, 2차전지 짱, 2차전지 짱. 2차전지가 최고다. 라는 이런 인식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올라탔다고 이런 구간에서. 심리적인 부분들을 다 이겨내면서.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파동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어때요? 2차 전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때요? 나름 그래도 저점 구간 잡혔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전체적인 인식은 뭐예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부정적. 이때와의 지금 사람들의 심리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일단은 이러한 심리가 다시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누가 물려있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구간에서는 물려도 버티면 간다라는 심리가 강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에코프로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본전을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팔고 나갈 거예요? 아니면 버틸 거예요? 팔고 나갈 거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한 명만 그러냐고. 아니라고. 여기 물려있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 올라올 때마다 뭐가 나오는 거냐면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 올라갈 때마다. 그럼 이 물량들이 가장 많은 구간이 어디겠냐? 월봉상 체크해 보는 건데 10만원 위쪽으로 엄청 많아요. 9만 5천원 위쪽으로 물린 사람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란 말이에요. 잠재적인 매도 물량.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물타고 불타고 생쇼를 해가지고 평단이 만들어진 구간이 여기인데 이 구간 위쪽으로는 때려 죽어도 올리기가 힘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엄청난 실적 이때와 같은 심리가 이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을 밀어 올리기가 힘들다고 매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럼 지금 구간에서 에코프로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어떤 게 나오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전고체가 떠서 에코프로가 핵심적인 소재를 공급하고 전고체로 1000km, 2000km 갈 수 있다라고 하면 10만원 구간 그냥 뚫어내겠죠. 근데 그러한 시기가 오기까지 앞으로 2, 3년, 4년 최소 2, 3년 시간 남았잖아. 그죠? 그럼 지금 단기적으로 뭐요? 기대감에 대한 부분으로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러한 매물대를 뚫어내는 것보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신다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뭐예요? 절대적으로 주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우리가 차트를 왜 보죠? 차트? 무슨 보조지표 써가지고 무슨 신호 뜨면은 사고 팔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 많이 물려있고 에코프로 산 사람들이 어디 많이 물려있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주봉상 정말 양보해서 진짜 많이 올라온다고 해도 어디요?
13만 원이요. 이거는 진짜 양보 많이 해가지고 여기에요, 여기. 이 위쪽에 있는 평단에 있는 분들은 제 말 듣고 기분 엄청 나쁠 거예요. 이런 개새끼가 장난하나 이런 얘기 생각할 거야. 여러분이 정신 차리세요. 여기 물려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주식을 생각 없이 들어갔다는 거야. 2차전지, 2차전지, 2차전지 하니까 다 2차전지 하니까 뭐예요? 2차전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 놓고 뭐 지금 구간에서 누굴 원망하네 뭐하네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잘못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럼 지금 구간 어떻게 해야 되냐? 선택을 하셔야죠. 선택을. 내가 올라오면은 매도를 할 건지 아니면 긴 시간 버틸 건지 선택을 해야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올라오면은 매도하시라는 거예요. 매도하셔라. 아, 매도했는데 올라가면 어떡해? 아, 여러분. 그런 논리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기 힘들다고. 근데 올라갈 수도 있잖아. 올라갈 수도 있겠죠. 정말 낮은 확률로. 야, 니가 뭔데 그걸 판단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에코프로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욕 처먹으면서까지 매도하라고 10번을 말했어요. 이 15만원, 16만원 구간 이 구간에서부터 매도하라고 오질나게 말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돌아온 거 욕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어때요? 주가 이렇게 됐죠. 마찬가지. 또 주가 올라오더라 저는 매도하라고 할 거거든요. 또 욕 먹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이러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다. 언제? 2023년도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적어도 4년이라는 매물 소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23년도 1월에 물린 사람들이 27년도 1월까지 1월에서 28년도 1월 이 4에서 5년 되는 시간에 분명히 목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4, 5년 사이에. 그래서 이 4, 5년이라는 시간이 개인 투자자가 버티기가 힘든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새로운 2차전지 사이클로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재료로.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땐 정말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들 거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코프로 물린 시간이 이제 2년이 넘어가죠. 제대로 물린 시간이 2년이 넘어가는데 2년 3년 돼가는데 우리가 단기적인 파동에서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주가가 여기 잡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다음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매물 소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래 물려있던 사람들이 나가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돼. 근데 그 그림들을 사실상 뭐요? 박스권을 그리면서 만들 거란 말이에요. 단기 고점 찍고 1년, 2년, 3년 시간 또 흐를 수가 있어요. 박스권으로 길게.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에 파동이 올라왔을 때 내가 밑에서 수익 중이다 라고 하면 6만원대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15% 20% 수익 내고 나왔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전 어떻게 말씀을 드릴 거냐면 현 구간에서 내가 만약에 1000주가 있다라고 하면 6만원 돌파할 내가 지금 한 주도 매도 안 했다. 수익 중이다. 1000원 돌파한다. 6만원 돌파할 때 500주 깔 거예요. 근데 6만원 주만 갔을 때 300주, 400주 깔고 100주만 남길 것 같아요. 그대로 올라가면요. 수익 났잖아요. 된 거잖아요. 눌리면 다시 재매수하면 되잖아요. 항상 주식을 할 때 올라갈 것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왜 항상 나는 참 신기한 게 이 개인 투자자들의 특징이 사면은 무조건 올라갈 것만 생각해. 빠졌을 때는 항상 제 주변 사람들도 이거 지금 사는 거 어때? 라고 했을 때 근데 네가 산 다음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지. 아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는 거 알아. 근데 빠지면 어떡할 건데? 빠지면 존버 타야지. 끝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대부분 이렇게 한다니까요. 답답해 죽겠지만 어쨌건 지금 구간 저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들 제가 2차 전지가 반등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언제? 4월, 5월에. 뭐였습니까? ESS에 대한 성장. 왜? 데이터 센터와 반드시 필수적으로 접근돼야 되는 게 ESS. 그죠? 충전. 왜? 전력이 갑자기 끊어졌을 때 데이터 센터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보조 전력 장치가 필요하다. ESS 무조건 중요하다. 이 AI와 엮어 생각하는 게 ESS. 제대로 적중했죠. 한중 NC에서 70%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요? 전고체. 전고체 관련된 부분들도 뭐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ESS가 지금 뜨고 있기 때문에 요것은 뭐다? 요것은 단기적인 주가 상승 탄력의 모멘텀이 시작이고 그 다음 전고체까지 바로 이어져 줘야지 10만원 구간까지 에코프로가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멘텀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요.
저 욕해도 소용없어요. 저 신경 1도 안 써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 저한테 쌍욕을 퍼붓건 뭐하건 간에 저 멘탈 1도 안 갈리고요. 저는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하고 말아요. 긁히는 것도 없어요. 애초에 긁혔으면 에코프로 영상 계속 안 찍었겠죠. 에코프로 제가 빠진다라고 대놓고 얘기했을 때도 욕 많이 달려 댓글 막지도 않아요. 다 오픈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건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항상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는 걸 생각을 하시란 말이야. 지금부터 뭐 과거처럼 올라간다? 정말로 1도 모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로. 자, 과거 댓글 잠깐 또 보여드릴게요. 날짜 보이시죠? 11월 8일부터 이렇게 12월 1월 계속해서 에코프로 관련된 부분들, 에코프로와 금양을 다 팔아야 된다. 언제? 2023년도 24년도에 말씀을 드렸죠. 댓글 달린 거 보이시죠? 요렇게. 그죠? 요거 조회수 7,300이나 나왔고요. 보시면은 이때 당시 뭐요? 11월 17일에 보여요? 좋아요 76개, 싫어요 몇 개? 60개. 비율이 처참하죠. 근데 1월 돼서 주가 많이 빠지니까 어떻게? 좋아요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죠. 근데 이때도 뭐요? 사람들은 정신 못 차렸다라는 거예요. 요때 댓글만 잠깐만 보더라도 내년 80%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면 댓글 쭉 내려보면 뭐요? 욕 진짜 많이 먹었죠. 주식 처음 다시 배워라. 차트 배우지 말고. 차트를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트 얘기를 하죠. 절대 주식하지 말아라. 반도체 사라. 반도체 초대박. 그죠? 자, 그리고 2차전지들 관련돼서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지만 또라이도 급수가 있어야지 하고 뭐 애꾸는 또 모르네. 그쵸? 보게 되면은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지나봐야 압니다. 지나봐야 알아요. 지나가 봐야지 내 말이 맞는지 네 말이 맞는지 알아요. 근데 저는 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제가 틀릴 수는 있을지언정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제 모든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10분의 1 내지 5분의 1만 투자해요. 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의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흑과 백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내려간다? 나쁜 새끼. 올라간다? 좋은 새끼.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에코프로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물려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러한 생각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잘 대응하시면 좋겠고 지금 구간에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자, 몇 번이죠? 위에 번호 010-9201-6329. 분명 여러분들 그냥 텔레그램방 들어오라고 하고 운영도 안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는 그냥 다 증명을 해드리고 있고 이미 에코프로 관련된 부분들 언제부터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6월, 7월 들어서는 구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 7월 17일에 에코프로에 대해서 뭐요? 에코프로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된다. 이 구간 47,000원 구간 밑으로 모아가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제가 요렇게 우리가 6월 30일에도 이 에코프로가 추세를 돌리는 구간들이 나오는 방향에서 에코프로가 중요한 구간에서 돌리는 그림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 타이밍 보겠다.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자, 2차전지 어차피 개미들 다 털려나가고 있어서 물량이 많이 나온다며 주포 입장에서 바닥 매집 후 단기 상승 자리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이 2차전지 개미들이 왜 털려나갔냐? 최근에 이 두산으로 큰 돈을 버신 A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2차전지 다 팔고 원전으로 갈아타라. 전력 관련주로 갈아타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2차전지 다 털고 뭐요? 이 종목 갈아탔단 말이야.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 2차전지 싹 다 팔고 원전으로 갈아타신 분 내가 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바보예요? 진짜로? 바보예요? 자기 기준이 그렇게 없어요? 누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지가 팔았으면은 이 사람 탓하면 돼요? 이 사람 탓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판 거잖아.
근데 또 여기서 2차전지 팔고 원전 갈아탔는데 원전 DLNC 다 빠졌다. 저 새끼 진짜 완전 못 본다. 운 좋아서 먹어놓고.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실력자야.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길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뭐요? 2차전지 이 사람이 매도와서 매도했는데 올라가. 아이 개새끼 얘 때문에 2차전지 손실봤다. 더 손실봤다. 얘가 얘 말 믿고 2차전지 팔고 이거 샀는데 이거 빠졌다. 이 새끼 때문에 손실 2배로 봤다. 기다렸으면 2차전지 올랐는데. 와 진짜 이거 그거 보면서 요즘 이분 거 가서 쓱 보니까 댓글들이 와, 수준이 너무 낮더라고. 두산 에너빌티 막 오르고 두산 오를 때는 선생님 정말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이제 얘기하는 게 2차전지 팔고 이제 원전주 이런 쪽으로 이제 갈아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 와 저 2차전지 손절했습니다 갈아탔습니다 가보시죠 이래놓고 2차전지 오르고 원전주 조정받으니까 쌍욕 먹고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왜 그래요 2차전지 단기적으로 반등해도 매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장기적인 그림에서 그리고 원전 쪽 전력 쪽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중장기적인 그림에서 딱 봐도 얘기를 한 건데 단기적으로 한 달, 두 달 보고 판단하는 여러분들의 수준이 낮은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잘 좀 마인드 컨트롤 하셔서 주식 투자 잘 하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들 같이 대응하실 분들 010-9201-6329로 에코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고요. 7,200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들보다 앞서가는 투자를 하세요. 앞서가는 투자. 4월, 5월 ESS에 대한 부분들 왜 제가 강조를 했습니까? 2차전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예비 전력이다. 이 부분들. 그럼 뭐요? AI 관련주로 2차전지가 ESS에 엮일 수 있겠구나. 이 부분들을 뭐 해야 돼요?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우주항공 보내는 부분도 마찬가지.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이벤트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땐 우주항공 섹터 봐봐 섹터 어때요? 오래 쉬었죠? 오래 쉬었지 섹터가 그죠? 섹터가 오래 쉬었으면 뭐예요? 증시가 좋으면 증시가 좋거나 증시가 박스권이면 안 올라간 섹터를 찾는단 말이야. 그러면 10월에 스페이스 X 관련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주항공 뭐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면 또 뭐요? 우주항공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주식을 해야지 남들 다 따라 사는 거 따라 사면 뭐 하냐고요.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에코프로 남기셔서 이런 주식 인사이트 관련된 부분들 받아가시고 추가적으로 이 스페이스 X 관련주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 스페이스 X 관련주도 뭐냐면은 자, 스펙스 X 관련주고 2025년 흑자 전환을 한 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뭐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이고 우리가 지금 날짜가 8월 10일이거든요. 10월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딱 매집을 하고 넘어갈 종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비중, 사업 비중을 보면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분기를 보시게 되면 뭐 했어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자, 요 그림을 잠깐만 보실게요. 자, 우리가 밑에 구간 잠깐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스페이스 X 관련주 관심 있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X라고 X 또는 우주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우주라고 남기시면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